안녕하세요. 오늘 인지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정현정 교수입니다. 네, 먼저 인지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사실을 인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심리적 의미로는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과정, 지각,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를 포함합니다. 이 인지치료는요, 1950년에 처음 소개된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서 오늘날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주요 이론 및 치료 기법 중의 하나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흔히 인지행동치료로 명명되는 인지치료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 아론 백을 필두로 시작된 치료 기법입니다. 그 근간에는 정신분석 이론, 신프로이드 학파의 대상관계 이론, 행동주의 이론이 있습니다. 인지치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론 백은 원래 정신분석적 이론을 기반으로 한 치료자였으며 초기에 아론 백은 우울감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우울한 사람들이 가진 인지적 오류가 그들의 우울 증상을 심화한다고 생각을 했으며 특히 우울 증상이 새 영역, 자기, 세상,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부정적 자아는 난 정말 못난 아이야 라는 것이고요. 부정적 미래는 내 미래는 절망과 암흑뿐이야. 부정적 세상은 내게 정말 가혹하다. 그래서 결국 무능함의 사고와 결국은 무가치함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즉 부정적 인지의 3요소라 불리는 자기, 세상, 미래에 대한 부정적이고 왜곡된 사고방식은 상호작용을 통해 우울과 같은 정신장애 또는 심리적 고통감을 낳는데 예를 들어서 우울한 사람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서 자기를 비판하기 쉽고 때로는 죄책감을 가지거나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불공평하고 냉담하며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좀 더 나아가서 자신의 미래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희망을 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새 영역에서의 인지적 왜곡과 부정적 사고방식은 개인을 절망하게 하고 변화를 모색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치료를 하면서 정서적 장애는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구조화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전제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앨리스가 인지치료의 토대를 구축했다면 백은 인지치료 심화를 시켰다고 볼 수가 있죠. 개인의 확고한 신념 체계와 사고가 정서와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적응적 사고 체계의 수정에 상담의 초점을 둡니다. 일반적으로 인지치료는 단기적이고요. 문제 중심적이고 목표 지향적입니다. 따라서 치료자는 적극적이고 지시적인 입장을 취하며 신중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이에 따른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치료 기법의 확립을 강조하게 되죠. 백의 인지치료에서 인간과는 사고에 따라 감정과 행동이 결정되는 존재다라고가 있습니다. 사고가 감정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고 특히 사람들이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자동적 사고가 성격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체계적인 오류인 인지 왜곡이 나타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전제와 가정에 기초한 개인의 가치와 지각은 역기능적이거나 부적응적인 인지도식을 발달을 초래합니다. 개인이 자신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 견해, 도식을 갖게 되면 자신에게서 진행되는 경험을 부정적으로 왜곡해서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 자신의 미래,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 사고를 하는 습관적 경향을 갖게 됩니다. 백은 인지를 자동적 사고, 중간 믿음, 핵심 믿음, 도식의 4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류가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인간이 사고하는 흐름의 연속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자동적 사고입니다. 인지치료에서 자동적 사고는 핵심 개념으로서 무방비 상태의 의식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들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그 시험에 떨어질 거야. 학생은 당연히 그런 옷을 입으면 안 돼. 원래 그 부서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 당연히 그건 최 선생님이 할 일이야.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하면 모두 실패야 등의 어떤 사고로 부정적 단정의 예로 볼 수가 있죠. 자동적 사고는 구체적이며 분리된 메시지입니다. 특히 축약되어 언어, 이미지 또는 둘 다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아무리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거의 믿게 되며 자발적인 것으로 경험되고 흔히 당위성을 가진 말로 표현되며 이를 극단적으로 보는 경향성을 내포합니다. 개인에 따라 독특하게 나타나고요. 중단하기 쉽지 않고 학습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중간 믿음입니다. 중간 믿음은 자동적 사고를 형성하는 절대적인 태도로서 일반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험은 소수의 사람만이 통과하는 어려운 시험이야 라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 핵심 믿음입니다. 중간 믿음에 반영된 자기 자신에 대한 핵심적 생각들이 신념으로 체계화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나는 공부를 잘 못하고 노력해도 안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도식입니다. 공고화된 핵심 믿음이 인지 구조로서 심리 내부에 각인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형성된 도식은 이후에 다른 상황에까지 일반화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난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난 원래 그런 존재야. 내가 뭘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순으로 수준이 심화된다는 것인데 무엇보다 도식의 변화가 치료의 궁극적인 효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것은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의 비합리적 사고의 단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지 도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변 세계와 중요한 신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 사건, 그리고 환경에 대한 기본 가정을 말합니다. 흔히 아동기의 개인적 경험과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됩니다. 적응적 인지도식과 부적응적 인지도식으로 구별된다는 거죠. 역기능적 인지도식을 지니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신과 세상, 다양한 삶의 상황에 대해 부정적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행 경험들이 역기능적 인지도식을 형성하게 되고요. 촉발 사건의 경험이 역기능적 인지도식의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부정적 사고와 부정적 감정, 부정적 행동 모든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자기화가 되기 쉽죠. 그래서 이게 역기능적 인지도식의 형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은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자동으로 모든 사물과 세상이 검게 보인다는 것과 같죠. 인지 왜곡이란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적응적 인지도식은 인지 왜곡 혹은 인지적 오류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인지 왜곡이란 주변의 사건이나 상황의 의미를 해석하는 정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체계적인 오류로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라 불립니다. 이러한 인지 왜곡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임의적 추론, 선택적 추상, 과잉 일반화, 극대화, 극소화, 개인화, 이분법 사고, 파국화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인지치료를 한번 살펴보면 미국에서 시작된 인지행동치료의 영향력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지행동치료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2001년 9월에 인지행동치료학회가 설립되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현장에서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하고 연구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학술지는 우울증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개관 논문을 시작으로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전문가 교육뿐만 아니라 환자 치료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신역동 치료나 행동 치료와 비교할 때 인지행동 치료의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높은 치료 효과와 상대적으로 짧은 치료 기간은 실제 상담 현장의 심리학자 뿐만 아니라 내담자에게 매력적인 치료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지치료의 효과를 살펴보면 인지치료 및 인지행동치료의 효과 검증은 내담자의 윤리적인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APA는 여러 심리치료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인지치료 및 인지행동치료는 다양한 장애군에서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지치료는 내담자가 지닌 정서적 불편감 또는 행동 문제들과 관련된 역기능적 사고를 찾고 내담자와 협동적으로 역기능적인 사고를 수정하고 정서적인 불편감 또는 행동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치료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삶이 행복하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신은 감정으로 들어오고 감정이 또 확산이 되어 개입이 됩니다. 살다 보면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화가 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럴 때 누구나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본능과 정서의 영역에 속하는 감정을 본인 이성의 힘으로 직접적으로 조절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불편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다른 요소를 조절해서 우회적으로 감정을 다스릴 수는 없을까? 이 같은 고민에서 인지치료가 생겨났죠. 인지치료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킴으로써 힘든 감정을 다스리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의 정신의학과 질환에서 가장 효과적인 비약물적인 치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힘든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생각을 변화시키는 치료를 하는 것일까요? 생각, 행동, 신체 감각, 감정은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경험은 생각, 행동, 신체 감각, 감정 이 네 가지의 요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이죠. 업무 분석에서 회의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신입사원의 예를 들어 봅시다. 발표하다 실수를 하면 혼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자동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이 생겨날 것이고 불안해지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신체 감각이 생깁니다. 시선을 피하고 말소리가 작아지는 행동의 변화가 올 수가 있죠. 또 그렇게 발표를 하는 자신을 보면 나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다시 떠오르고 그런 생각 때문에 우울하게 감정이 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네 가지 요소 중에 감정이나 신체 감각은 우리가 직접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서 감정이나 신체 감각도 불편한 쪽으로 변화시키려는 방법을 고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을 인지치료,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행동치료라고 하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인지행동치료라고 합니다. 인간은 특정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단순히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런 상황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와 같은 해석, 평가, 판단을 바탕으로 반응을 하죠. 즉, 그 상황과 관련되어 자동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동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 즉 자동적 사고는 심사숙고한 결과가 아니라 일종의 습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 왜곡되어 있거나 과장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부분을 교정하면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느끼지 않아도 될 부정적 감정과 거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이죠. 생각을 바꿔서 나에게 일어나는 반응을 변화시키는 인지치료는 이와 같은 인간의 생각 습관을 이용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